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현재 시각 6월 3일. 자, 대선 날이죠. 오후 4시 8분 지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내일 장 시작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영상 찍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담아야 되나? 혹은 내 평단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 핵심적으로 해서 추후 방향성이랑 좀 많이 담아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요즘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좀 보시면 뭐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뭐 피싱 사기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그런 채널들을 보시게 되면요. 댓글들이 전부 막혀 있거든요. 저희는 100% 무료로 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일절 금전 요구 없다는 거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그 6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10일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채널에서 나온 수익금을 환원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주신 애정과 시청료를 다시 구독자분들한테 돌려드린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좋아요랑 이제 구독만 눌러주셔도 자동으로 참여가 되시니까요. 추첨 통해서 이런 소소한 지원들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창도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금지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외치고 물량 털리지 않도록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1.49%가량 상승한 상태로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짚어드렸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제 23일자에 갭으로 뛰어 올렸던 구간 그래서 요 저점과 그리고 요 고점 43,450원이죠. 제가 전 영상에서 요 구간 깨지 않을 거고 이 말씀은 아래 저점, 고점 둘 다 뚫리지 않고 이 구간을 횡보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세력들이 뭘 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요 방법에는 이제 세력들이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변동성을 줘서 위든 아래든 패닉셀을 유발하거나 자 아래로 떨구게 되면 변동성을 크게 줘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구게 되면 개인들이 패닉셀 물량이 나올 거고 위쪽 방향으로 크게 변동성을 주게 된다면 당연히 아래 구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물량을 덜어낼 거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은 지금 세력이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두산 에어빌리티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어떻게 올렸죠? 개인들과 세력이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같이 수익을 보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오늘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6월에 20일에 뭐가 있죠? 파생 상품들의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이슈들을 남겨둔 상태에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소스 자체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발 빠르게 먼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세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끌어올렸었는데 여기서 주가를 내리는 조정을 주게 된다고 하면 세력들 본인들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올리게 되면 개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이 뭔가요? 횡보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여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세력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횡보라는 거예요. 1번에 이 변동성을 주는 플랜 자체는 지금 사용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상승을 잘하던 종목이 옆으로 늘어지고 이렇게 횡보를 거치게 되면요.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익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동해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물량을 던져내고 이 물량을 누가 받았죠? 외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습니다. 어제 저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23일의 갭이었죠. 저가 39,300원을 깨지 않고
똑같은 구간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39,3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1.49%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번 후보가 되든 2번 후보가 되든 요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 목표가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 왜? 강조드린 것처럼 두산은 무슨 기업입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전에 대한 수주의 수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글로벌 원전의 핵심으로서 제가 원전계의 TSMC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스터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요쪽에서도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사를 하나 같이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분리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산 퓨얼셀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인산형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분리판의 소재를 기존에 흑연에서 금속으로 대체를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양상화를 통해서 수요처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흑연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랑 부식에 강한 장점은 있었지만 여기 이제 깨지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기체 투과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못하게 하려고 가둬두려면 사실상 두께를 두껍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반면에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흑연보다 유연하죠. 그래서 깨질 일도 없고 훨씬 더 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고려할 건 이제 부식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자체 기술을 통해서 고내식 코팅을 통해 이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성능 개선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뭐랑 연결을 지으셔야 합니까? 자, 수소 연료 전지가 2차 전지랑 다른 건 뭐예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전기차, 소형이죠. 소형에 조금 더 적합하고요. 이 수소 연료 전지는 대형 운송 수단에 적합합니다. 뭐 트럭이나 기차, 항공기, 그리고 선박이 있죠. 선박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LNG선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필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LNG선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불완전 연소되는 이제 메탄 배출에 대한 문제, 이제 메탄 슬립에 대한 환경 문제, 그리고 또한 연료 저장의 공급 시스템이 복잡하죠.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기존 선박들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았죠.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계속해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친환경 기술 적용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블룸에너지가 20년도부터 수소 연료전지의 하나인 SOFC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선두주자로서 이제 선박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선박에 쓰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성중공업과 에너빌리티와 퓨얼셀 둘 다 수소 연료 전지가 맞지만 큰 범주에서만 맞고요. 온전히 오로지 수소만 사용하는 연료 전지는 두산이에요. 이걸 인산형 연료 전지라고 해서 PAFC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기존의 삼성중공업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요, 연료로 수소 뿐만이 아니라 LNG, 메탄 등의 다양한 탄화수소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온전히 수소만 사용하고 있는 PAFC 인산형 연료 전지가 불필요한 메탄이나 LNG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이겠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은요, 이 인산형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해서 선박에 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용 전력과 중소형 발전소에 쓰려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향후에 기술이 더 발전이 되고 환경 규제가 만약에 더 강력해진다고 하면 온전히 수소만을 사용하는 EPA-FC를 여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박에도 사용이 가능할 거고, 기타 다른
대형 운송수단들에 전부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온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엔 정상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짧게 볼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아니고 이런 플랜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지금 두산의 임직원들은요 이미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현대에서 이제 삼성으로 재계 순위가 바뀌고 기업 1위가 바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두산이 앞으로 삼성을 앞지르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 두산의 목표, 그러니까 지향점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목표와 지향점은 뭡니까? 결국 미래 산업에서의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은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에서 필요하게 될 당연한 막대한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인프라 그리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지금 하나의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특출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전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존재감을 표출을 하면서 저는 팔방미인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가보시면 지금 이런 재료들이 전부 반영이 된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평가가 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평가가 된 종목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두산이랑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 뭐가 하나 있죠? 태용 있죠. 태용은 이제 어제 20%가량 이제 고점 29,750원을 찍어주고 사실상 상한가가 걸렸다가 풀렸어요. 그러면 어제 이 무빙을 보고 나서 사실상 멈춰있는 두산을 보시게 되면 나는 두산 조금 차익 실현하고 이 태용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일단 태용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려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상 어제 이렇게 오른 종목이랑 갓 오른 종목이랑 두산처럼 이렇게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상승에 대한 준비를 마친 녀석이랑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라는 말이고, 메인은 아무래도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죠. 태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편성에서 같이 따라가는 종목인 거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도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눌러보시면 자, 태용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물대, 이렇게 쌓여있는 매물대를 이제서야 간신히 넘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전 매물대에서 고점이었던 13년도, 요때죠. 13년도 10월 1일 고가인 3360원을 완벽히 넘어가는 시점,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에 올라타도 늦지 않아요. 만약에 못 넘으면요? 안 사면 그만이죠. 아직 명확하게 요 고점을 넘어주고 매물대 자체를 명확하게 뚫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근거에 의한 매수 타점은 아니라는 거고, 요걸 넘어서 매수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예요. 넘지 않으면 제가 안 사면 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요 부분까지 다시 3만원 구간까지 고점까지 트라이를 했다가 강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똑같은 차트 아닙니다. 두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직전의 매물대는 가뿐하게 넘어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위쪽의 전고점인 13년도 요때죠. 13년도 1월 2일에 고가 37,829원을 이미 가뿐하게 넘겼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명확한 매수 근거 하나가 생긴 거고, 명확하게 이 긴 기간 동안에 매물대를 넘기고 매물대 전의 고점인 37,000원 부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어떤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죠?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줬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어드렸던 부근의 지지 어떤 구간이에요? 23일에 갭으로 뛰어 올렸던 부근의 저점 39,300원을 어제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 명확하게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물대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냐?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어드렸던 39,300원 부근 여기를 내려오게 되면 더 분할로 담으면 유리하시겠고, 그럼 어차피 두산은 우리가 방향 자체를 상방으로 보고 있고 재료들 자체도 원전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요 부근에서 한 4만 원 조금 윗부근에서 그냥 매수할래요.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매수를 할 때는 적어도 최소 두 가지 정도의 근거는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으시고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매수 근거를 잡으시려면 그어드린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 부근 39,300원 부근 혹은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분할로 근거를 잡고 들어가시거나 혹은 명확하게 전고점인 43,450원을 돌파해주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근거가 있는 매수 타점인 거고 손익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요 구간 사이에서 그냥 아무 때나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종목이 오르게 되면 요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간 것보단 당연히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주식에 100%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번 고점을 넘어가고 매번 유망할 수는 없다는 거고 고점을 못 찍고 조금 더 조정을 거친 다음에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더 털어내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 부근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패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고점을 넘기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명확한 손절 구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뚫어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매매에서 승리할 확률 그리고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매수 타점을 잡고 근거를 잡고 들어가셔야 당연히 손익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전한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아셔야 계좌가 변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사실 승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뭐 스캘핑 매매, 단타 매매 하려고 두산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중장기로 이 종목을 끌고 가실 건데 이 손익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타점 그리고 기다리는 매매가 유리한 거고 암만 승률이 90%면 뭐합니까? 이 손익비가 구리게 되면요. 뭐 9번 내가 수익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찔끔찔끔 먹다가 한 번 크게 물리면 결국에는 본전 혹은 손실이에요. 반대로 내가 9번이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런 명확한 타점을 보고 들어갔을 때 뭐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내가 정해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9번의 손절이 나간다고 해도 한 번 명확한 타점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수가 들어가서 길게 먹었다고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좀 했는데 다 우리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 기존 주주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 구간, 그어드렸던 요 구간 잘 버티셨고요. 물량을 털리시거나 좀 덜어내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비중을 늘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매수 들어오실 분들은 어디 부분이 유리하다? 저점 부근 이탈하거나 요 부근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 혹은 명확하게 상승 모멘텀 살려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시기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하실 때가 요런 비중을 늘리는 신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한번 짚어드리고 당연히 위로 뚫어줄 확률이 높긴 한데 지금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사실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잘 눌림목 잡고 영상 참고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한 100% 가까이 수익이 찍혀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무방은 하신데 그럼 반대로 요런 부분에서 최근에 타신 분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들이 팔 때 오히려 매수를 하셔서 제가 근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크게 수익 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셨다 혹은 지금 영상이라도 보시고 나서 인지를 하셨다 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대로 갔을 때는 손절할 용기도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손절입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9번 손절이 나가더라도 한 번 길게 끌고 가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손절을 못 하시게 되면요. 내가 짧게 9번 잘 먹었어도 결국엔 한 번 크게 물려서 손실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명확하게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정말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듣기 싫은 쓴소리가 잔소리가 좋은 얘기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요것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신고가 혹은 우리 두산 털리지 말자 매도 금지 요렇게 댓글 작성만 해주셔도 우리 6월 10일에 진행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진행하는 우리 수익금 환원 이벤트 요것도 자동으로 참여가 되시니까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참여만 하셔도 추첨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 꼭 남기셔가지고 이런 소소한 부분들 꼭 챙겨가셔서 매매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변동성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우리 두산 오늘 나오게 될 이젠 대선 결과와 그리고 향후에 있을 이슈들 토대로 제가 오늘처럼 명확하게 어떤 대응이 유리하고 내가 지금 기존 주주인지 신규 주주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내가 결국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별로 영상에서 최대한 다 말씀을 드리긴 할 테지만 아무래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응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참고하시고도 내가 지금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심리 그리고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타점 그리고 비중 요거 상세히 또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타점과 비중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257-3379번입니다. 요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한 글자 그냥 두라고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홀딩에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는 안내로도 디테일한 부분들 조절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익 전부 다 극대화 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여유로운 그리고 풍요로운 계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결과 보고 나서 내일 장중에 혹은 오전에 이슈들이 생기는 대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